이익잉여금을 처리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직접 접한 사례 3가지를 공개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익잉여금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10억, 20억, 30억. 숫자는 커지지만 막상 꺼내 쓰려고 하면 세금 때문에 손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그냥 둡니다.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오늘 실제 사례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익잉여금이 10억 이상 법인에 쌓여 있는 경우,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꺼내본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인 승계 또는 상속을 고민 중인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시는 57세 A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익잉여금이 28억 원 쌓여 있었고 세무사로부터 배당으로 꺼내면 된다는 조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 매년 5억 원씩 배당을 실행하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A 대표님은 배당 외에 급여도 연 2억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배당 5억 원에 급여 2억 원을 더하면 종합소득이 7억 원이 됩니다. 7억 원의 종합소득은 최고세율 구간에 진입하여 한계세율 42% 이상의 무거운 세금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으로 받은 5억 원 중 실수령액은 약 2억 7천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인세를 내고 다시 소득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같은 소득에 세금이 2번 부과되는 것입니다. 배당을 자금 인출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낸 결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IT 서비스 법인을 운영하시던 51세 B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낮다는 말을 접하시고 퇴직 처리를 통해 퇴직금 12억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직 처리 이후에도 비 대표님은 동일한 법인에서 대표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한 것, 즉 가짜 퇴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 또는 상여로 재처리합니다. 12억 원이 한꺼번에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세율 45%에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비 대표님은 추가 세금 4억 8천만 원을 고지받으셨습니다. 법인 역시 해당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금 불인정 처리되었고 법인세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구조 설계 없이 시도하다가 결국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리와 증여를 동시에 해결하려 했던 경우입니다. 인천에서 도소매법인을 운영하시는 60세 C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이익잉여금도 분산하고 향후 상속세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방향 자체는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여 시점이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이미 30억 원 이상 쌓인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가치 평가에 이익잉여금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순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함께 계산합니다. 순자산 가치란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이 30억 원이면 순자산 가치도 그만큼 높게 산정되고 증여세 과세 표준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C 대표님은 증여세로만 8억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만약 이익잉여금이 먼저 적정하게 줄인 뒤 증여를 진행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여세를 절반 이하, 약 3억에서 4억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틀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A 대표님은 배당, B 대표님은 퇴직금, C 대표님은 주식 증여를 활용하셨습니다.
활용한 방법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이유는 놀랍도록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체 그림 없이 단편적인 방법 하나만 적용했습니다. 법인의 전체 재무 구조와 대표님 개인의 소득 구조를 함께 설계하지 않은 채 누군가 좋다고 한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둘째, 타이밍과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만큼 언제 어떤 순서로 실행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다른 소득과의 합산 효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이든 퇴직금이든 대표님의 기존 소득과 합산될 때 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합법적인 방법을 써도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얼마씩 언제 실행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접근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리는 단일 방법이 아닌 복수 수단의 조합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크게 5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배당, 퇴직금, 자사주 매입, 주식 증여, 그리고 법인 청산 또는 합병입니다. 이 5가지를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님의 나이, 현재 소득 수준, 자녀 상황, 법인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와 실행 순서를 정한 뒤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이라면 퇴직금 재원을 먼저 설계합니다. 그 다음 이익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주식 가치가 낮아진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를 실행합니다. 배당은 다른 소득이 낮은 해를 선택하여 그 해에만 활용합니다. 이것이 설계입니다. 방법 하나를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업 승계 전문기업 스트럭처 디자인에서는 이익잉여금 문제를 3단계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현황 진단입니다. 현재 법인의 이익잉여금 규모, 대표님의 연간 소득 수준, 자녀 현황과 승계 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시나리오 설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수단을 대표님 상황에 맞게 조합하고 각 단계별 예상 세금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순서를 도출합니다. 세 번째는 단계별 실행 지원입니다. 설계된 계획이 실제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각 단계마다 스트럭처 디자인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설계 없이 방법만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스트럭처 디자인은 그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잉여금은 주식 가치를 높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설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화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스트럭처 디자인의 무료 초기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현황을 먼저 파악한 뒤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적인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퇴직금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법인 오너들이 이익잉여금을 그냥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그 무게는 가족 전체가 나눠서 짊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 그것이 자산으로 남을지 세금으로 사라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설계가 가치를 만듭니다. 오너의 사업, 자산, 승계 구조 설계, 스트럭처 디자인이 함께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